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의 회원 이충훈입니다. 오래간만에 시사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회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갑자기 시사했냐? 아니냐? 작년에부터 시사 문제를 좀 다루었는데 회원 컨설팅 연구소가 뭐 사업이란지 경영 상담 종합 뭐 또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인생 상담도 많이 해주고 있고 인생 상담한 내용은 공개하기는 그렇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건 공개를 못하고 오늘은 이 시사 연구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한국경제신문에 보면 뭐 갭 투자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그게 뭐냐라고 설명을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보면 수원 용인 집값 급등, 갭 투자들 이미 손 털고 떠났다라고. 이 갭 투자자들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갭이라는 거죠. 갭이란 말은 그런 차이라는 뜻인데 이때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갭이는 바로 바로 매매가와 전세가 요 차이가 바로 갭이 생기는 거죠. 요즘 하도 집이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전세는 또 많고 하니까 통상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집값이 시가와 전세가가 통상 70% 정도 차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 거의 어떤 지역은 전세가 더 매매가보다 더 많은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런데 바로 요런 투자하다 요런 것을 갭이라는데 그럼 갭 투자자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따지고 봤을 때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이 아파트 경우에 매매가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전세가가 만약에 9억이다. 그러면 갭이 1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만 들고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투자를 하냐? 우리 수요와 공급을 법칙에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보면 우리가 여기 수요 곡선, 자 여기 이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인데 우리가 공급은 어떤 지역이면 항상 뭐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집을 팔고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 집값에서 매매 가격이 만약에 10억인데 10억인데 전세가가 만약에 9억이다. 갭이 1억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전세도 늘어나는 것도 부동산이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매매 가격도 따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전세 가격은 통상 뭐 2년이 되고 장기 임대차 보호법,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2년이다 보니까 전세는 쉽게 빨리 시장에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매매 가격은 이 전세가 수요가 늘어나면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팍팍 늘면 우리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매가 오르면 우리가 10억짜리가 12억 뭐 13억까지 막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초 이 사람들이 10억에 샀다 하더라도 10억에 샀다 하더라도 요 차이만큼 우리가 2억이나 3억 먹고 우리가 먹튀해서 떠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많지 않냐? 물론 양도소득세가 단기 매매인 경우에 뭐 55% 주민세 포함해서 55% 정도 되지만 1년 지나면 이것이 또 44% 떨어지니까 우리 1년 후에 팔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는 2년이고 단기 매매 1년만 지나면 44% 정도 세율을 먹으니까 우리가 이 한 채 갖고는 얼마 벌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5억이 있다. 예를 들어서 따져볼까요? 만약에 5억이 있다. 그럼 이런 것을 5채나 다 살 수 있잖아요. 그쵸? 5채가 산다면, 아까 봤을 때 10억 주고 만약에 10억을 팔았다. 그러면
바로 5억이나 벌 수 있잖아요. 5억 벌다. 그러면 뭐 우리가 세금 44% 내더라도 우리가 5억 갖고 최소한 2억 이상은 벌어간다는 거죠. 1년 만에 2억 이상 벌어간다면 5억 투자해서 2억을 벌어간다면 수익 얼마나 됩니까? 거의 40%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약간 부족 자금을 있다 그러면 또 차입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개입 투자들이 활성하다 보면 집값이 푹 폭등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내가 뭐 개입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개입이 작은 걸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입이 작은 곳이 어디냐?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이런 살펴보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 그래서 네이버에 부동산에 가보면 아주 쉽게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자료인데 매매, 전세 나온 부분 있잖아요. 전체를 누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경기도 지역을 클릭을 해보면 우리 경기도 지역에 클릭을 해보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러면 좀 경기도 덕양구를 한번 볼까요? 덕양구 지금 요즘 화정동은 좀 개입이 투자할 만한 지역으로 좀 소문도 나고 있는 지역인데 왜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화정동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면 화정동이 어디냐? 우리가 경기도 덕양구 화정동을 보면 서울하고 아주 가까운 동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개입이 투자할 만한 곳이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린다면 바로 이런 지역이란 거죠.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이게 덕양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가깝잖아요. 여기가 덕양구인데 여기가 일산이고 또 여기가 덕양구인데 서울 여기가 여의도고 참 가깝거든요. 가깝고 또 뭐 강변북로 강변 올림픽대로 타고 가면 어디든지 또 외곽도로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직경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크게 많이 안 올린 것 중에 많이 가격이 올랐다가 좀 뜨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볼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 쪽에 좀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5단지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개입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개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그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경우 요 개입이 상당히 적으면 개입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으면 개입 투자를 못합니다. 같이 아주 요 개입이 작은 부분 이런 부분을 선택하는데 제가 한번 추천해 보고 싶은 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은빛마을 5단지를 내용을 보면 5단지 보면 상당히 좀 재미난 동네입니다. 여기 보면 5단지가 아파트가 이 대단지인데 이렇게 공원도 있고 근데 여기 현재 위치도 보면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동네인데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5단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여기서 바로 강변문도 타면 금방금방 서울 치고는데 여기 5단지가 상황이 숲이 우거져 있고 또 대단히 아파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5단지 상황으로 과연 기업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화정역 전철도 있고 5단지는 여기 있습니다. 보면 기업 투자하려면 이거 아까 말한 대로 거래 방식이 전체를 선택했잖아요. 뭐 전세 월세 드는데 여기 보면 몇몇 개가 4억 5천 두드려 보면 클릭해보면 여기 나옵니다. 원피모 5월단지에 진짜 자세히 봤죠? 매매가가 3억 9천에서 전세가 3억이라 그러면 뭐야? 9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9천만 있으면 집을 한 대 살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입 투자가 또 이 눈이 눈뚝 뚫리면 아까 뭐랬죠? 아까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집에서 네이버 부동산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이 자료가 많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런데 보면 뭐 3억 매매가가 3억 전세가 2억 5천 거의 5천만 원만 있으면 이렇게 3단지 같은 거 살 수 있고 4단지 같은 게 뭘까요? 이거는 4억 3천이고 또
3억 7천이 얼마 차이 나죠? 6천만 원 정도 차이 나죠. 그렇죠? 최저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은빛마을 5단지 같은 경우는 이 대단히 아파한데, 물론 여기 또 버스도 지나가는, 그 마을버스도 지나가는 그런 정승인데, 이와 같이 네이버 부동산에 와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을, 뭐 아는 지역을 이렇게 선택하면, 클릭만 하더라도 거래 방식을 잘 선택하면 됩니다. 거래 방식을 뭐 매매나 전세 두 가지 선택 가능하니까 전세를 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중에 우리가 울산 지역에 기업 투자할 만한 지역이 없는지 한번 볼까요? 울산 지역에는 최근에 송정지구가 핫한 지역이라 해서 좀 문제가 좀 됐는데, 우리가 최근에 서울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떠나갔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울산은 굉장히 어렵다가 등등 하는데, 사실 크게 자동차가, 사람한테 자동차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니까 이제 여기가 송정지구인데, 송정지구가 바로 이렇습니다. 송정지구가 바로 여기가 공항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최고 재밌는 데가 반도 유보라 아파트 등등인데, 이제 현재 매매가 4억 9천에 전세가 2억 8천. 이 갭은 좀 많이 벌어졌네요. 보면 전세가 2억 8천이면 4억이면 1억 2천 정도 좀 갭이 벌어졌는데, 갭이 너무 벌어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한양 수자인 쪽에 보면 여기도 한 1억 한 6천 정도 갭이 벌어져 있네요. 요거는 보면 전세는 없는데 4억 정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억 2천은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갭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이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갭 투자들을 이미 손털고 지나갔다 말을, 그런 거를 의미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갭 투자가 이 공급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수요가 늘면 우리가 공급도 따라 늘지 않냐면 가격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이다. 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제 그림을 잘못 그렸나요? 한번 볼까요? 다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갭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 곡선이 있으면, 자, 수요가 늘면 이렇게 공급이 정해지면, 이 수요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데, 바로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늘면 D에서 D-1로 움직이면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늘었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 갭 투자자로 인해 이렇게 이제 갭이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수요로 일어난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갭 투자자로 인한 가격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 먹튀하고, 최소한 우리가 5억 갖고 있다 해서 5억 다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4억만 투자하고 4억도 다 필요 없이 이러한 갭을 형식으로 해서 네 채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연간수익 40% 이상은 얻을 수 있다. 그럼 먹고 바로 먹튀 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이 화정동이 아까 그 지역을 보면 최근 아파트가 그 당시에 얼마까지 갔었냐면 최전 10억까지 갔었거든요. 이 지역에 보면 아까 제가 여기가 송정동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도 거기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시세 조회를 한번 해보면 알 겁니다. 우리 화정동 이 지역에 보면 최소한 그 당시에 아파트가 10억까지 갔었습니다. 이제 물론 그 당시에 기업 투자자들이 일을 나가지고 먹튀들을 하고 도망갔는데, 최근에 다시 집값이 5억 정도 선에서 떨어진 거 보면 다시 기업이 투자자들이 모여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돼 드는 거죠. 여기는 참고적으로 아파트가 최저 평수가 38평대, 38평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린 것은
이 한국경제신문에 인한 기업 투자들이 이미 손털고 떠났다라는 단어가 있길래 뭐 회원 컨설팅 연구소가 뭐 이런 시사 연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데 발렌타인데이 날은 여자가 남자에 초콜릿 주는데 초콜릿 주는 거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 주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프로포즈 이제까지 망설였다가 프로포즈 못할 때 그때 초콜릿을 건네주면서 한번 사귀어보자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발렌타인데이 잘 보내시고 또 인생이 괴롭다 그러면 해운 컨설팅 연구소로 한번 오십시오. 또 여러가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